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자이시 만무득입니다. 네, 드디어 겨울이 다가온 게 몸으로 이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날씨 예보가 이곳 송추는 영하권을 지금 예보하고 있고요. 모레 같은 경우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새벽에는 영하 6, 7도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동절기 준비에 굉장히 지금 분주한 상황이고요. 취미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질문을 요즘 해주세요. 겨울에는 어떻게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는지,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십니다. 게다가 처음 나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지금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들려서 제 짧은 지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말만 계속 하면은 또 채널 돌리시는 구독자분 또 시청자분 계실까봐 뒤에 소사나무를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소사나무는 단풍도 아름답지만은 단풍이 떨어지고 나서 나무, 즉 이렇게 한수라고 하거든요. 이 한수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장가지도 잘 발달되고요. 그리고 또 섬세한 것까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분재소로서는 가히 하늘이 내린 축복이 아닌가. 거기다 또 우리나라 자생에서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소재도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소사나무와 같이 매력적인 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삼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분재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간에 명목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줄기가 3개의 나무로 나무를 형상화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무는 제가 교육생 나무예요. 제가 교육생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로 나중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 제가 한번 겨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이야기는 나무 이야기고 본격적으로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겨울철 관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단어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면이라는 단어예요. 동면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동면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학적 동면과 식물학적 동면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동물은 잘 아는데 식물은 잘 몰라요. 굉장히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이란 말은 이제 겨울동자를 써서 겨울에 잠을 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도 겨울이 아닌 곳에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휴면이라고 합니다. 휴면 상태라고 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잠을 깊이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막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극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들은 덥거나 춥게 되면은 잠을 자서 자기 개체를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심장 박동수를 낮춰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자면서 그 기간을 넘기는 것 같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잠을 자요. 언제 잠을 자냐면은 7, 8월달 폭서기, 일명 굉장히 더운 30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이 되면은 나무도 지칩니다. 물도 부족하거나 또는 광합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나무 스스로 기공을 모두 닫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더운 날들을 그 시간에는 잠을 자서 극복해 나가면서 그 기간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유심히 보시면은 물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이 열려서 수분이 분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일을 안 할 때에는 물이 수분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시기에는 나무가 잠을 자기 때문에 생장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런 여름 동면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겨울 동면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동면을 이제 휴면이라는 표현으로 쓸게요. 동면이나 휴면이나 같은 말이라고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요. 휴면에는 일시 휴면과 완전 휴면이 있습니다. 이 일시 휴면은 뭐냐면은 우리 7, 8월에 한참 더울 때 나무가 며칠 동안 잠을 자는 잠깐 그 시기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낮추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냥 보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일시 휴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휴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3개월, 4개월 동안 깊은 잠을 자는 것을 완전 휴면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일시 휴면은 살짝만 기온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나무가 바로 그거를 알아채우고 바로 깰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완전 휴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휴면으로 진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시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몇 개월 동안 생체된 리듬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도 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겨울철 관리이기 때문에 완전 휴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상감소사는 제가 올해 작업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무가 세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기술을 집어넣게 되면요 모두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 나무는 내가 원하는 세력을 100까지 올리고 난 후에 뭔가를 작업을 해야 플러스 요인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무도 어떻게 보면 세력이 좀 많이 약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나무도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선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죠. 이렇게 늙은 나무들은 어느 정도 완성된 나무들은 우리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 갑니다. 조금씩만 도와주고 조금만 작업해주면은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무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상처 하나 없는 소사의 몸뚱아리가 굉장히 좀 제가 봐도 가끔 경이스럽다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500원을 받습니다. 용돈 받아가지고 아침에 동네 애들하고 놀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럼 뒤에서 어머니가 그래요. 6시까지 꼭 와라. 밥 먹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요. 애들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해서 오락실도 가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그냥 이유 없이 돌멩이도 던져오고 여러 가지를 놉니다. 근데 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6시가 다가와요. 근데 애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9시에 와, 우리 엄마는 8시 반에 와. 자기들끼리 더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먼저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럼 1시간만 더 놀고 갈까? 그러면서 애들하고 또 놀아요. 그러다 보면 한 7시 반 되죠.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나를 찾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게 거의 뭐 저승사자를 그 면담하러 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한번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도 봄, 여름철에는 물도 풍부하고 햇볕도 풍부하고 온도도 좋으니까 자기 멋대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가 가을에 찬바람이 딱 불기 시작하면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봄, 여름에 정신없이 나무를 많이 생산을 해냈는데 잎들이랑 가지를 많이 생산했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잎을 단 나무들은 분명히 이걸 다 데리고 갔다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현상을 내냐면은 자기 스스로 조금씩 덜어냅니다. 제가 말한 공동현상의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속에 약한 잎이라든가 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태시켜서 노랗게 만들면서 다 낙엽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만든 것들이 가끔은 파괴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 선 작업을 통해서 나무가 겨울을 올바로 날 수 있게 20%에서 30%를 사전에 제거를 해줘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무가 자기가 덜기 전에 이미 덜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데리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겨울에 잘 보호했다가 봄에 남아있는 애들로 순을 내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했기 때문에 필요한 순들이 잘 자라면서 나무 만들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그래서 선작업을 하는 거고요. 나무가 두 번째 또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찬바람이 땅 불어오면은 곧 있으면은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나무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스스로 활동을 죽이면서 엽록소를 소멸시키면서 물관을 수축하고 여러 가지 겨울에 대비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를 맞게 되면 나무가 완벽하게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리를 한두 차례 맞은 나무는 깊은 동면에 빠져들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거기서부터 잠을 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배양하시는 우리 취미인분들이 과연 나무를 서리를 맞지 않고 동면을 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천장이 있기 때문에 서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운이 좋다면은 밖에 거치대를 마련해서 거기다 놔두면은 서리를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가을철에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주고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찬바람을 계속 맞아서 나무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굉장히 체감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계속 새파랗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왜? 다른 나무들은 다 단풍지고 떨어지는 시점에 자기 혼자 광합성 하겠다고 아직도 새파랗고 있다는 것은 동면에 그만큼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면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일부러 물을 말려서 잎들을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게, 죽이란 말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많이 주는 거를 많이 줄이라는 거죠. 줄여서 나무 스스로 진짜 뭔가가 오게 있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를 체감을 시켜주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거름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일수록 빨리 내리셔서 나무가 생장이 빨리 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밖의 온도랑 맞추면서 밖의 온도가 3도, 4도 그 정도 되면요, 나무 스스로 동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딱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 잎을 따주시는 거죠. 잎을 따주시면은 나무 스스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잎을 땄는데 지금 온도가 20도다, 25도다. 그러면은 나무는 겨울인지도 모르고 또 새순을 내밉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추운 날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동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동면에 우리가 진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서리 2차례 서리를 마친다든가 아니면 차가운 온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 잎을 따주는 거,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무의 물관이 빨리 수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좋은 관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낙엽이 스스로 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잎이 안 떨어져요.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놔둬버리면 나무가 활동을 해요.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거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잎이 붙어 있으면은 수분 소진율이 그만큼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잎자루에 아직도 물관이 가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동절기 올바르게 보내려면요, 그 잎에 있는 잎자루를 가위로 끊거나 아니면 손으로 다 따서 잎을 모두 떨어뜨려 주셔야 완전 동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완전 동면에 나무가 빠지게 되면요, 나무가 우리가 뭐 20도, 25도 옆에서 난로를 뭐 한 2, 3일 틀어놨다 해서 깨어나진 않습니다. 나무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나무가 겨울 동면을 잤는데 뜨거운 날씨가 며칠 진행이 돼서 얘가 깨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왜? 다시 물관에 활동하고 생체 리듬을 다 완벽하게 회복하고 나왔는데 밖에는 겨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무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을까? 야, 우리 아싸리 밖에 온도가 20도 이상 보름 또는 20일 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아예 깨어나질 말자. 겨울에도 가끔 뜨거워지는 날이 있잖아. 우리가 거른 데서는 반응을 하지 말자 라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요, 한 겨울에 영상으로 막 10일, 15일씩 돼도 안 깨어나요. 그래서 3월 중순이나 3월 초순이나 중순에 영하 20도, 25도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나무들이 조금씩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해보면요,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뭐 냉동실에다 뭐 3일만 놔두면은 잘 생장을 한대요. 근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름 이상을 냉동실에서 영하 20도를 경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재배가 되고 감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재배가 안 돼요. 그런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 일명 휴먼 타파라고 그래요. 휴먼 타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운이 나를 계속 쐬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 하루 이틀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제대로 동면을 빠뜨리지 못한 상황이면은 쉽게 깨버려요. 또 제가 말한 일시휴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는 특히 확실하게 좀 추위를 한 번, 2번 이상 경험을 시켜줘서 확실하게 휴면에 빠뜨린 다음에 너무 높은 온도 실내로 들이시면 안 돼요. 분재를 이제 처음 배양하시는 분들은 관념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막 뜨거운 데서 관리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철에 잤다 깼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 겨울을 나게 되면요, 우리나라 나무들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푹 잔 애가 건강해지는 거고 추위를 많이 경험한 애들이 봄에 힘차게 뻗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반대로 추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나무라든가
아니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자다 깨다를 반복한 나무들은 동해에도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배양하는 나무들이 배양이 너무 힘들어, 여기는 잘 안 돼, 햇빛이 안 들어, 그런 문제보다는 겨울철 관리에서 이미 데미지를 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는 제가 뭐 영도에서 한 10도 그 사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영하의 날씨는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도에서 10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의 온도는 가급적 좀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겨울철에 너무 많이 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축축한 상태로 오래 진행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재형 같은 경우에도 5일에서 6일에 한 번 정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그 정도에 한 번씩 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물 관리 잘 하시면은 나무가 편하게 자면서 봄에 활기차게 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하우스에 그 지붕에 다 비닐을 씌웠습니다. 비닐을 씌운 이유를 이제 다른 분들께서 보시기에 저렇게 하면 온도가 많이 보온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온도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밖에 온도가 영하 15도면요 하우스 안의 온도는 영하 13도입니다. 약 2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2도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저 비싼 비용으로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리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우스를 치는 겁니다. 나무들이 영하 10도 15도 돼도요 건강한 나무들은 다 버텨내요. 다만 버티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동백나무, 백일홍, 또 기타 이제 그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나무에 치자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 추위에 약한 나무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영하 10도 15도 떨어져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닐을 치는 이유는 서리를 먹거나 바람을 타게 되면 가지가 말라버려요. 그런 것들은 나무가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서리가 들어올 공간은 완전히 밀폐해서 관리하고요. 낮에는 우리가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송추는 춥기 때문에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저희가 여기서 열풍기를 돌려요. 밤에 자기 스스로 온도 센서를 맞춰놓고 돌려서 가급적이면 영하 한 7도, 영하 5도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제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지 추위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우리가 여기 아파트 베란다는 영하로 떨어질 일 없어. 그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에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실내로 들여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의외로 병충해가 더 극성을 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병충해도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랑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살려고 서식지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타깃이 되는 서식지가 바로 분재예요. 자연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자기 스스로 방어 체계가 잘 돼 있어요. 하지만은 분재는 강한 나무는 괜찮지만은 약한 나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충해의 타깃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강한 나무들은 파고 들어가면은 수액을 쏟아내면서 병충해를 다 밀어내요. 하지만 약한 나무들은 그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좀 방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살충제, 살균제, 응애, 여러 가지 잎이 없더라도 한번 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베란다에 도면 나기 전에 꼭 하셔야 되고, 매화나무, 명자나무, 기타 벌레가 이제 더 많이 꼬이는 나무들, 깍지벌레나 그런 나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번거롭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회 유황합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과 10대 1로 섞어가지고요. 분무기에 넣어서 이렇게 몸통이랑 가지까지 전부 다 뿌려줘요. 뿌려줘서 말 그대로 코팅을 해주는 거죠. 병균이, 병충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화분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화분을 비닐을 씌워서 작업한 다음에 겨울을 무사히 나고 봄에 세척하고 나서 다시 봄을 맞이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들어서면은 방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 집어넣고 완전 동면 된다 싶으면은 마지막 석회 융합제하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리고 봄에 새순이 나오면서 새순 상황을 보고 새순이 어느 정도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 바로 이제 또 방제를 시작해 줍니다. 너무 순이 약할 때 농약을 치면 또 많이 좀 병해를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굳어지고 나서 저희가 농약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약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나무는 지난번에 긍정정님하고 마르티노님 모셔갖고 하루 종일 벌을 섰던
입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입정리한 그 나무입니다. 굉장히 지금 가지들이 필요 없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못한 탓이죠. 어쨌든 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게으러지는 건 사실인데 다음 주에 저희 교육생 2명과 이 가지 입정리, 가지 정리 작업을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취미분들께서 어떤 가지를 잘라야 되고 어떤 가지를 살려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취약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우리 좀 좋은 영상들이 있으면 제가 모아가지고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나무는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이 시기에 이제 일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가지나 수염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분재인들이 이제 많이 가지를 전정해줘서 잘라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위로 가지를 잘랐을 때 그 가지가 버텨주지를 못하고 동해를 입어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이 독이 되는 수종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수종들이 팽나무나 콩나무 같은 거, 느티나무 같은 거, 장가지가 잘 발달되는 나무들이 아무래도 조금 추위에 약해서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많이 마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추위에 약한 수종들은 우리가 봄 전정, 싹이 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은 1차 생장기 이후에 전정을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전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거름입니다. 아직 이 시기까지도 거름을 열심히 올리고 계시는 초보 분재인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름을 올리면은 계속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절대 우리가 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분재도 거름을 많이 올려서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름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부스터 역할로서 우리가 힘을 최대치에서 더 끌어올리자고 할 때 우리가 거름을 사용하는 거고요. 물 관리로도 충분히 나무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거름은 5월 초순 그 정도에 잎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을 때 뿌리도 그만큼 강인해집니다. 그때부터 거름을 뿌리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분갈이 한 나무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3월부터 막 올려버리면은 3월달에 새순들이 뻗어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힘든데 거름까지 올려놓으면 더 빨리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봄에 나무들이 생장하는 그 속도도 일반 취미인들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름은 일찍 올리지 마시고 5월달, 뭐 늦게는 6월달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천천히 올리시면서 분재를 배양하다 보면은 천천히 또 보다 아름답게 이렇게 가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결혼식에 갈 예정입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라서 제가 조금 분재를 준비해가지고 결혼식 작업 갈 거예요. 그 과정들 제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재 취미인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시는지 그런 영상도 한번 같이 공유하면은 분재 취미가 보다 유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